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장관님께 임금체불 문제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임금체불 문제. 예. 앞서 장관님 오전에 저희한테 인사하실 때 4페이지에 보시면 임금체불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이 내용을 좀 소개하면 상습체불에 대해서 경제적 제재를 확대 건절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임금체불 한번 살펴보고 뭐가 필요한지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보시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의 공약사항입니다. 임금체불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이게 국정과제 12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냐라는 걸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PPT 보시면 올해 예상 임금 체불액이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1조 7천억이 넘습니다. 이건 코로나 이전인 2018년을 상회하는 많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밑에 보시면 1인당 평균 체불액도요. 19년에는 499만 원인데 올해 631만 원으로 확 뛰었습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죠? 다음 PPT 한번 봐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근절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어떤가라는 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적발한 임금 체불액이 2019년하고 2022년을 비교해보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는 말로만 임금 체불에 대한 단속한다, 경제적 제재를 해서 정의를 세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옆에 막대 그래프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뭐냐고 하면 근로감독관 숫자를 확대한 겁니다. 이 근로감독관 숫자 확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감독관 수를 대대적으로 확대했던 거죠. 왜냐? 노동에서의 정의를 제대로 살리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선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확대시킨 겁니다. 그런데 1인당 평균 감독 건수를 한번 봐주시면요. 20년부터 22년하고 비해서 올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확 떨어졌죠. 올해는 53건밖에 안 되고 작년에는 97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로감독관들이 일선에 나가서 감독하는 게 이런 현실이다라는 걸 좀 짚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임금체불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기자회견 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금체불 사용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내역을 보면요. 19년에는 29%였는데 올해는 작년이죠. 25%로 떨어집니다. 이게 4% 떨어졌다는 게 대단히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다음 PPT 봐주십시오. 체불 사용자에 대한 영장 발부 현황도 본 겁니다. 21년에는 통계가 21년밖에 저희가 못 구해서 이렇게 된 건데요. 21년에는 461명인데 올해는 337명입니다. 이것 또한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는 상습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 노동에 있어서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제대로 이 정의가 살아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음 PPT도 한번 봐주십시오. 연도별로 통계가 그런 게 있습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를 몇 명이나 했느냐 이런 통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2019년에 670명에 대해서 신용 제재를 했는데 이 작년에는 430명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게 노동자들에게는 추상과 같은 검을 썼다면 사업주에게는 아주 무디고 무딘 검을 쓴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6, 7가지 사례를 쭉 들었습니다. 장관님 보셨겠지만. 그런데 하나같이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추상을 잃어버렸어요. 노동부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수치가 노동부가 임금체불에 대해서 활동을 안 한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린 겁니다. 물론 일선에 있는 근로감독관들 열심히 하시죠. 하지만 결과치로 이런 결과값이 나온 겁니다. 저는 대단히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관께서 법무부 장관과 같이 엄단하겠다고 했는데도 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감독을 포함해서 정부의 임금 체불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구체적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심각한 것은 이게 양치기와 늑대소년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모두 말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노동개혁 모든 것들이 약자 보호 그중에 핵심은 임금 체불은 특별히 대표적으로 확실하게 근절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된 통계를 보니까 뭐 과거 정부에서 감독관 수도 늘렸고 상당히 저는 좋은 일이고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표들은 대단히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내막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체불액이 느는 건 뭐 경기적인 요인부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법 처리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오늘도 뭐 언론에 났습니다만은 대우조선 건설해양 그 뭐 회장도 그 다음에 지난번에 뭐 300억 대유인이야 그리고 뭐 포괄임금도 연결돼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법 위반에 대해서는 뭐 5대 그룹이든 누구든지 뭐 법 위반은 다 이렇게 확고하게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사법 처리도 그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임금 체불이 안 되게 예방하는 것이고요. 빨리 청산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은 제가 한번 더 살펴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더 드리세요. 장관님 말씀하셨던 경기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한 겁니다.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체불 사업주라 하더라도 사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단속에 대한 호흡 조절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제가 통계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도 안 좋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법 처리의 뭐 5대 그룹이라든지 대기업들에 대한 부분 그렇습니다. 건수와 금액을 제가 같이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 그것에 대해서 뭐 변명하거나 예, 하는 그래서요. 없고요. 다만 마지막 정부의 엄단 의지가 네 시장에 그 현장에 정확히 전달이 돼야 이것이 예방이 되고 근절될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게 통계로 보여져야 예, 되는 예, 거고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니까 그 국정 과제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시스템으로 만들고 다시 한번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예. 지금 시기에.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부산 연제구의 이주환 의원님이십니다.